이 산하기관들 중에 발전소도 있잖아요. 원래 한전이 가지고 있던 거를 남쪽, 동쪽, 뭐 중앙 뭐 이렇게 막 찢어가지고 발전 자회사를 5개 만들었어요? 4개? 5개. 한수원까지 포함하면 6개입니다. 한수원까지 6개. 그런데 이 각계 발전 자회사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이걸 왜 나눠놨지?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좀 어때요? 왜 저기 당시에 발전 회사를 발전과 판매를 구별을 하고 송배전을 구별하면서 발전사들을 민영화하기 위해서 시도했다가 당시 캘리포니아에서 대규모 정전이 나면서 이게 민영화가 좋은 방법이 아니겠다고 해서 어정쩡하게 자회사 형식으로 만들고 멈췄습니다. 가다가 멈췄어요? 네. 돌아오지도 못하고? 네. 괜히 사장만 5명 생긴 거예요?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나눈 것도 내가 이 뭔 기준인지 잘 모르겠던데. 일단 한번 볼게요. 일단 남동발전. 남동발전은 발전시설을 5개가, 아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둘, 넷, 여섯, 7개 가지고 있어요? 네, 남동발전 강기훈 네, 사장. 7개 가지고 있는가 봐요? 네, 7개입니다. 분당발전본부는 지역난방공사 있는 거기 있는 네, 그거 그렇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같이 쓰고 있습니다. 아, 네. 같은데 발전 부분은 남동이 남동이 있고, 하고, 네, 난방 부분은 지역난방공사가 네, 하고. 그렇습니다. 싸울 일 없어요? 똑같은 시설 잘 가지고 지내고 있습니다. 네. 똑같은 시설을 우리 거를 이제 열이 나오면 전기 생산하고 열이 나오면 그걸 대신 팔아주니까 저희네들은 일거양득입니다. 하여튼 어느 부분에서는 경계가 접하는 거죠. 네, 붙어 있습니다. 뭐 관리 붙어 있는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설 관리 문제나 이런 거는 그 시설은- 명확하게 분담이 돼 있나 보죠? 예, 시설은 뭐 서로 이제 이게 공용으로 쓰는 게 없습니다. 예. 없어요? 발전은 발전대로 또 그 난방은 난방대로 하니까요. 여기는 보니까 발전 시설 중에 4개가 석탄 발전소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3점포 다른 발전 자회사들은 석탄 발전소가 있는 것 같은데? 다 지금 있습니다. 많이 이제 네. 다른 발전 자회사 분들은 이 유연탄 발전 시설을 가지고 있죠. 많이 지금 축소되고 있고 아마 남동발전이 지금 최고 많이 아. 석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석탄발전. 남동발전은 석탄 발전소 중심으로 갈랐던 거예요? 네, 아마 그것이 연도가 지금 많이 남아서 지금 보존되고 있고. 여하튼간에 그때 당시 나눌 때는 네. 남동발전은 석탄 발전소 중심 대체 네, 이렇게 거의 석탄입니다. 그랬던 거예요? 네. 다른 발전소도 대략 발전소 기기별로 대략 한 6개도 8개씩의 석탄 발전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냥 그러면 석탄 발전소를 한쪽으로 모은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임의로 쪼갠 것 같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네. 두부 자르듯이 적당하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 2차관입니다. 네. 그 당시에 그 전력산업 구조 개편을 하면서 발전 경쟁 먼저 해야 되겠다. 경쟁을 하겠다고. 예, 그렇게 해서 지역별로 구분한 건 아니고요. 가스 발전소하고 당시에 있던 가스 발전소, 석탄 발전소를 균형 있게 적당히 나눠서 경쟁을 시키자. 나눈 겁니다. 지금 어때 경쟁 효과는 있어요? 일정 정도 뭐 발전 경쟁 발전 자회사들끼리 경쟁. 구매를 좀 한국전력이 하고 혼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경쟁 효과는 당초 생각했던 것보단 좀 그러니까 경쟁 효과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원료를 뭐 조달하는데 좀 싸게 한 군데서 좀 구매를 하면 거기에 이제 경쟁을 해서 단가 경쟁을 해서 네. 원료 가격을 낮춰야지 전력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좀 있었습니다. 그건 그런데 저런 문제는 예를 들면 경쟁을 시키니까 인건비 줄이려고 경쟁하다가 산재 사고 많이 나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은 최대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뭐 하도급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대한 좀 그러니까 모니터링해서 결국 그게 못하게 좀 하고 있고요. 경쟁을 시킨다고 하는 게 일종의 부작용. 결국 인건비를 얼마나 많이 줄이느냐, 얼마나 많이 인력을 줄이느냐, 얼마나 많이 외주를 주느냐 이런 거 막 경쟁하다가 결국은 산재 사고 많이 나고 우는 사람 많이 생기고 좀 그런 측면이 있죠.
네, 단가 경쟁을 위해서 원료 경쟁을 하는 거는 저희는 조금 장려합니다만 합리적인데 기존에 이제 인건비 경쟁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것들은 최대한 모니터링해서 그런 것들은 절대 못하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영균 씨 사망 사건 같은 경우를 분석해 봤더니요. 네. 사실상 이제 본사가 운영해야 될 것을 위탁을 줬고 그 위탁 업체가 그 김영균 씨에 대한 월급 급여를 계산해서 줬는데 실제로 본인이 받아야 될 돈이 대략 한 4,500만 원 됐습니다만 실제로 김영균 씨가 받았던 돈이 200만 원대였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용역 회사의 관리자들 몫으로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가고 민간이 돈을 덜 줘서 그런 게 아니고 중간에서 중간 착취가 벌어져서 그런 그렇다. 측면이 컸습니다. 그런 관리 부실인데 결국은 그 부분에 관한 거라면 인건비를 줄여서 무슨 경영을 효율화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도급 시스템 때문에 결국 중간에 떼먹는 게 많다 보니까 결국 그런 비극이 벌어졌다고 말이네. 그렇습니다. 뭐 그거는 좀 정신 차리고 좀 관리를 잘하면 피할 수는 있을 것 같네요. 그런 문제는. 근데 본질적으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경쟁은 계속 되겠죠. 전력시장 구조로서는 전체 원가 경쟁의 95% 이상이 원료 경쟁입니다. 원료 경쟁이. 이 때문에 아마 그 인건비 부분들은 뭐 어느 정도 조금은 있겠지만 좀 분리해서 접근을 좀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게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존재 목적 자체가 아주 근본적으로는 국가 정책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 사업 내용 자체가 이제 기업적 요소가 좀 크긴 해도 본질적으로는 국가 사무를 이행하는 거다. 그러면 거기에 제일 궁극의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 국민을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물론 그게 약간의 경계 지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국가 공공 영역에서 그 너무 가혹하게 노동자들을 학대해가지고 또는 근로 조건을 악화시켜가지고 산재 사고로 사람이 많이 죽는다든지 또는 너무 잔인하게 그 임금 착취 결과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전에도 국가가 그 예를 들면 인력 채용을 할 때도 보면 분명히 이게 상시 지속적 업무에 해당되는데 그럼 원래 상용 근로자를 고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꼭 1년 11개월 해가지고 정규직 안 만들고 바꾸려고 네. 2년 안 되게 해서 잘랐다가 다시 쓰고 잘랐다가 다시 쓰고 그러고 심지어 11개월 해가지고 퇴직금 안 주려고 11개월 고용하고 말이에요. 그걸 왜 정부가 왜 그러냐. 그리고 최저임금으로 고용하고 적정임금을 줘야죠. 정부는. 네. 국가는. 모범이 돼야죠. 사용자,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되는데 악질 사업자, 선도자가 되고 있어요. 선도적인 악질 사업자. 국가가 왜 그러냐. 그게 사실은 이 효율 만능주의에 빠져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돈 많이 아끼고 그런 게 유능한 정부가 아니잖아요. 도덕적인 정부가 되는 것도 필요하겠다. 어쨌든 이 발전사를 5개로 쪼갠 게 근로자들의 근로 처우, 근로 조건이 악화되는 원인으로는 작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각 발전사들 다 마찬가지입니다.